자, 오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조국혁신당한테 자,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 정신이다. 우리 합치자.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화답을 했는데 일단 갑자기 오늘 왜 이 시점에서 합당 카드를 딱 던졌을까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간이 배밖에 나온 거라고 보여요. 그래요? 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네. 오. 아니면 해석이 안 돼. 예? 갑자기 이 시점에 왜?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 했고 오늘 코스피 5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번 주는 네. 이재명 대통령 막 이제 이렇게 칭송하고 막 의미 파악하고 네. 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거요? 주가 5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했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6,000포인트, 7,000포인트 가도록 저희가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확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도록 쫙 해야지. 네. 근데 거기다가 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사방송 다 그냥 얘기가. 합당을 왜 갑자기 왜 이래? 대통령실하고는 상의했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엄청 지금 화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가만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 다음 주 월요일만 했었어도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이재명 맞습니다. 대통령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템포로 가는 그 2, 3일 건데 못 참아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거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청래 대표를 이간질하고. 폄훼하고 음해하고 또 이렇게 이간질하고 아니 이게 보수 정당 윤석열 대통령과 뭐 그 당대표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 당에서도 우리는 자율적으로 또 존중할 건 존중하지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이게 왜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네. 왜 하필 5천 찍은 오늘이냐? 어제 합의했으니까 오늘 한 거다. 어제 합의라는 게 발표하는 거를 합의를 네. 했다라는 거예요. 청와대와? 그러니까 아니요. 조국혁신당과? 조국혁신당과 발표하는 거를 어제 저녁에 합의를 했으니 오늘 한 거다. 아무 뭐 의도가 없다. 조국혁신당도 공범이네 그러면.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국 대표랑 통화해서 지금 5천 넘었는데 좀 한 하루 이틀은 대통령의 시간 아니냐. 우리 월요일 날 할게. 그래서 내가 조금 분위기 좀 만들어 갈게. 네. 이게 맞지. 합의했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약속을 잘 지켰어요.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 혼자 한 거 같습니까? 누구랑 같이 한 거?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어요. 하도 논란이 커지니까 네. 나도 상의한 사람이 있다. 누구? 오픈은 못한 말. 또 뭐 저기 내가 안 이거 혼자 한 거 같아? 오픈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라는 거를 넌지시 청와대가 지금 밝히고 정부수석도 있어요. 오늘 뭐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고를 했다라고 정확하게는 얘기를 했고 네. 원론적으로 이렇게 합당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은 찬성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시점이 왜 오늘이냐고. 이렇게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이야 5,000포인트 기분 좋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었어야지. 근데 5,000포인트는 꼭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언론 보도에 다 나오고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편인데. 하필이면 오늘인 거는 이재명 대통령 편입니까? 친명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친명과 친청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필이면 오늘인 이유는 그러면은 뭐라고 보세요? 언제는 또 무슨 논란이 없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금요일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네. 기사가 좀 덜 나오니까. 그러면은 빨리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5천원 오늘 찍을지 안 찍을지 솔직히 몰라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뭐 했다라 그게 저는 엄청나게 의미가 있고 대통령의 어떤 뭐 발목을 잡고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디까지 조율이 된 것이냐. 네. 이거가 좀 궁금해요. 어디까지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청와대에서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왔는데 여권 오늘 기사 뭐 여러 개가 나온 걸 보면 여권 관계자들 상당수는 대통령도 이거 원칙적으로 찬성했을 거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이날 하라고 지시는 안 했어도 원칙적으로 찬성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청래 혼자만의 합당인데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혼자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뭐 물론 청와대랑 논의하고 조국혁신당이랑도 논의를 했겠지만 근데 당내에서 논의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안 지금 했죠. 오늘 최고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고 하고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왜 우리한테 전혀 상의 없이 이걸 발표하냐 반발이 나왔거든요. 민주당의 반발이 좀 오래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현주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네. 퇴진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네. 퇴진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격앙돼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일단은 그 강덕구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최고위원들 3명이 공개적으로 이제 반발을 했고요. 네.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인 1표제 뭐 이런 거 맞물리면서 아니 1인 1표제는 하자면서 당원들한테는 뜻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해? 당원들 존중하겠다고 1인 1표제 하면서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일견 어느 정도는 좀 그 의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그러면은 아직 합당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닌데 미리 사전에 이런 거는 기밀도 좀 유지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합당 논의를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네. 아니면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중앙위원회에서 이거를 추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당원들한테 뜻을 물어야지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전에 모든 거를 다 공개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감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출라면은 옛날에 3당 합당, 옛날에 민정당,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렇게 3당 합당이 있었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네. 이런 거는 진짜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합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스럽게 진행을 시키는 게 맞아. 네. 근데 이건 같은 진영 내에서의 합당이잖아요. 이 합당 논의가 지금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조국혁신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합당 얘기가 막 그냥 계속 솔솔 나왔죠.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당대표의 독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대통령실과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최고위원들과 충분히 상의가 안 됐다라는 것. 최고위원들은 뒤통수 맞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비밀을 요하더라도 최고위원들하고는 그래도 좀 얼마 전부터 내가 저기 조국 대표랑 합당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미리 좀 얘기도 들어보고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 좀 비밀 좀 지켜달라. 뭐 이게 비밀 새나간다고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빌드업을 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당원 주권주의잖아. 당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합당을 제안합니다. 합당합시다. 당원 얘기는 쏙 뺐어요. 네.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아까 대략 한 6시 전에 네. 아유 이런 중요한 일은 당연히 당원 투표로 하고 당원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습을 사후에 했거든. 수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합당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다 당원 주권주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승리와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합당하고 진영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맞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힘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갔어야지. 근데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야 아, 당원 뜻에 따라 할게요. 이게 맞냐고요. 그리고 이 합당 문제는요. 네. 차기 민주당과 민주진영 그리고 집권 세력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차기 대권 구도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지방선거 출마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네. 또 조국 대표가 이제 지방선거 때 어느 지역을 나갈 것이냐. 어? 광역 나갈 거냐 아니면 지역 나갈 거냐. 부산 나갈 거냐 호남 나갈 거냐 수도권 나갈 거냐.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배지 달고 오면은요. 차기 대권 주자가 하나 더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권 내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는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합쳐가지고 1인 1표제까지 실행한 다음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 당원까지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 재선에 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한편에서는 아니 조국 대표라는 인물이 그래도 나름 대권 주자인데 정청래 대표가 자기의 경쟁자를 당으로 데려오는 선택 자체는 정청래 대표한테도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얻는 건 뭐고 네. 잃는 건 리스크는 뭐냐? 뭐 잃는 거라기보다는 리스크는 뭐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하면은 친청과 친문, 네. 친조국의 결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력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한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한 12만 명 뭐 이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게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거의 한 8% 돼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다 네. 정청래 대표를 뭐 지지하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않더라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더라도 조국이 나오면은 조국을 뭐 지지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다른 후보하고 하면은 합당을 같이 해준 정청래에게 조금 더 정서적 친화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네. 하나가 있는 거고 뭐 지금 향후 어쨌든 지금 본인이 약간 친명들에게 조금 이렇게 포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립되는 거니까 네. 광범위하게 조금 여러 세력들을 자기가 끌어들이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예요. 민주당이 승리할 겁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국회의원 무조건 지는데 승리를 어떤 승리를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핵심은요. 호남에서의 경쟁자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네.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다. 호남에 집중한다고 했었죠. 조국혁신당이.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 합당하면 다 가져가고 어쨌든 격전지에서 단일화라는 복잡한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웬만한 데에서는 진보 소위 말해서 민주 단일화의 효과가 있으면은 네. 승리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그런 행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네. 그게 대표 재선이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하는 건데 가장 큰 리스크는 조국의 팬덤과 네. 뭐 이런 지지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권 주자 이런 거 조사해 보면은요 정청래 대표보다 조국 대표가 높은 게 훨씬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대권 주자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3정당에서는 뭔가를 대권까지 도모하기 힘든 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양당이에요. 네. 근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갈 것이냐가 가장 고민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더 대선이 다가와지면은 견제가 엄청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호랑이 굴의 일종에 들어가는 거, 뭐 아직은 열세진 하지만은 당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네.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기회가 있고 리스크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이 바로 질러버렸잖아요. 진퇴 여부를 우리가 이번 문제 삼아야 된다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권력 핵심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 이걸로 그냥 완전 도장 찍은 그래요? 것 같아요. 오. 그동안 해외 나가면 또 뭔 일 하고 뭔 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대통령 발목을 잡지? 그러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할 시기에 이걸 빵 터뜨렸다라는 것과 어쨌든 저 사람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성공보다는 자기의 연임, 당대표에 다시 선출되는 거 이거에 지금 완전 혈안이 돼 있구나. 이 사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그렇다면 신뢰를 잃어버린 당대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의 막장 대결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미리 연락 받았고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허락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제가 또 정청래가 배신했건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를 하는 거고. 네. 홍익표 정무석의 그 뒷문장 언제 알았어요? 시기는 말할 수 없어. 열나 기분 나쁜 게 지금. 아, 그래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과 뭐 여당 지도부 만찬 때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어제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뭐 네. 뭐 연락받은 것 없다, 모르는 논의된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이제 홍익표 정무석이 예방을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 그때 그냥 저희 조국 혁신당하고 좀 통합 합당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정무석 생각은 어때요? 뭐 이 정도 얘기하자 언질 줬을 것 같아요. 언질. 근데 이건 언질이 아니라 거듭 얘기했지만은 여권 자체 내에 권력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발표 날짜, 시간 이런 것도 네. 논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의심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딱 의심받기 십상이에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화났을 것이다. 이거는 동의하세요? 좀 시간이 며칠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막전막부가 어떻게 됐는지. 예, 오늘 한겨레는 네. 기사 제목이 네. 청와대와 교감 끝낸 정청래 지방선거 압승 카드로 합당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겨레가 취재하고 보는 관측은 이미 얘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랑 상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어요. 이거를 진짜 그게 얘기 안 어디까지 했으면 했느냐. 그거야말로.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더 봐야 된다.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의 반응도 그렇고 정청래가 이거 내가 혼자 했겠냐 오픈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배가 간 밖에 나온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충실한 건지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통령은 어차피 내 권력을 5년 동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차기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히 일단은 관심이 바뀐 거가 있고 그러니까 한 명으로 쏠리는 것보다 분산되는 게 나은 건가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구도 2인자를 한 명을 몰아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뭐 정치 7인에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한 번도 힘을 몰아준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좌장이었던 정성호 장관도 한때는 소위 말해서 쭈그러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나 보면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해 조국이란 카드를 당에 들여보내가지고 사면을 한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빚을 진 것도 있죠. 조국 혁신대. 근데 불러들여다가 오히려 이 안에서 서로 견제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지금 조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국 네. 혁신당에. 그럼 이런 이해관계가 대통령하고 이재명 정청래가 맞아떨어져서 이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어허. 예. 저는 이간질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많아지는 거는 네.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게 안 좋아요? 대통령 권력 가진 분들은요, 본인이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누가 서울시장 되고 누가 경기도지사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관심 있겠죠. 서울시장 후보로 딱 정원을 띄우잖아요. 네. 그리고 한준호 같은 경우는 이 2달 전에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지금 와서 감사패해주고 뭐 이런 거 줬다고 언론에 네. 브리핑하잖아요. 이거는 은연중에 좀 후보들을 정리하는데 개입을 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차기 대통령은 누구를 정찍은 겁니까? 아니 그건 모르지. 이제 아직 그건 시간이 몰라?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7개월째인데 지금 차기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자기의 손아귀에 없는 대선 후보가 많아지는 거는 대통령으로서는 원치 않는 상황이 아닐까. 많아지는 그리고 것도 원치 않고 정청래는 아니고 그렇지. 어. 정청래가 길하면 김민석 총리를 그만두게 해서 8월달 전당대회 때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당을 좀 본인의 호흡이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국 세력이 들어와서 정청래를 밀어준다. 이런 구도잖아, 지금 보면.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거는 그게- 교감이라는 단어잖아, 교감. 그 밀어준다라는 거는 그냥 단정적인 어휘예요. 사실은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차기 전당대회에 나갈 수도 있나요? 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봐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당대표 나가기에는 쉽지 새가 않고. 크지 않죠. 그런데 다 다음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부수적인 효과는 지방선거 압승이에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네. 뭐 당내 대권 구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2인자를 키우지 않는 이런 스타일에서는 여러 네. 명이 오는 게 맞고 가장 눈앞에 보이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범민주 진보가 다 연합해가지고 보수 압살하는 거예요. 이 효과를 노린 게 가장 크다 제가 보기에는. 네.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왜냐면 지금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 압승입니다. 네. 민주당은요. 아하. 그냥 대통령 지지율 높고 국정 운영 잘한다는 평가가 높고 국민의힘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지방선거 다 이길 것 같고 2018년도 재판이 될 것 같다. 그러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가진 이 조국, 세력을 가진 조국이 당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그래요. 수 있어요. 오늘 되게 두 분이 팽팽하네요. 의견이. 이래야 재밌다. 또 뭐 재밌었어요. 이래야 재밌는 거죠. 사실 네. 좀 이거는 맨날.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얼마나 비판적이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제가 뭐 친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관측도 상당히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두 분 다 예.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다. 일단 조국 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의총과 이제 당무위원회 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들어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한번 합당 얘기가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하고 막 그랬을 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의원들 간에 조금 합당파와 자강파가 좀 나뉘었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은 대부분 합당하면 다 반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상 왜냐하면 그때는 소위 말해서 그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국 혁신당도 꿈과 희망이 있었던 이런 건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거의 3%거든요. 지금은 그냥 거의 3% 고정이라고 보면 돼요. 네. 갤럽 기준으로. 조국 개혁신당이 4% 정도 나와요. 그렇게 개혁신당보다 오차범위 내지만 안 나온 게 벌써 한 두세 달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희망이 그러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뚫을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엔 지민비조로 우리가 했지만은 네. 총선에서 그러면은 다시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조국 혁신당은 조국당이기 때문에 조국이 결정하면 가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가자라고 결정했다고 보면 저는 되는 그렇게 거예요? 봐요. 왜냐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황상 논의가 꽤 오랫동안 됐고 사실상 조국혁신당이랑 발표 시점까지 조율을 이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조율이 안 됐으면요. 네. 펄쩍 뛰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의원들이 예를 반응이 없다? 들면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합당 제의합니다. 그럼 개혁신당이 팔짝 뛰겠죠. 아무런 조율이 안 네. 됐으면은. 근데 이거는 조율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땡큐. 땡큐. 조국 대표의 마음은 네. 땡큐. 땡큐. 베리 베리 땡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대단히 처지가 곤혹스러워요. 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지방선거 때 성과를 못 이뤄내고 지방선거 때 있을 재보궐선거 때 배지를 달지 않으면 2028년도까지 배지 없는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네. 지방선거 때 만약 호남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뭐 조국 혁신당 없어도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데 별로 문제 없겠네. 총선에 우리 그냥 우리 게임 하는데 이기겠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위기감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합당하자고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챙겨야 되는 후보들도 어느 정도 좀 포션을 뭐 1, 20%라도 네. 뭐 거대 여당의 후보가 되고 공천받으면 당선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리하니까. 그렇게 자기 사람들도 챙기고 또 따르는 비례대표 의원들 지역구를 이렇게 골라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골라서 배지를 달 수 있도록 공천을 보장받고 네. 이러면 더 이상 환상적인 거죠. 아니 근데 조국 거부할 이유가 대표가 없어요. 배지를 달까요? 아니면 지방선거 출마를 할까요? 배지 달죠. 배지 달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공천을 줄까요? 배지 지역구에? 그걸 약속받고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약속 받았을까요? 그 정도는. 뭐 약속 같지는 모르겠는데 뭐 조국 대표 정도면은 웬만한데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죠. 재보궐 지방선거 아니고 재보궐. 뭐 재보궐은 근데 광역단체장은 나갈 곳이 별로 없어요. 부산? 부산 같은 전재수원이 지금 침발로 놓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지지율 높게 지키냐고요.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정원호 딱 찍어놓고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지금 김동연, 추미애, 뭐 김병주 이런 분들이 한준호 이런 분들이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갈 데가 별로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배지 달고 들어와서 2028년도에 한 번 더 배지 달고 대선으로 딱 2030년 대선 국회 내에서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네. 그게 수순이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추운 날씨에 생각나는 따끈한 보양식 통영 장어 시락국을 준비했습니다. 100% 국내산 장어와 시래기만 사용했고요. 담백한 몸통으로만 만들어 전혀 비리지 않고 고소합니다. 500g의 총 3팩, 1.5kg이 18,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덕포츠가 키운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뷰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 어떤 거요? 부산에 출마할까, 호남에 출마할까, 수도권 출마할까. 이건 대단히 그렇죠. 정밀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지역이 어딜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쉽게 이기는 분들이 뭐냐면 민주당 후보인데 부산 쪽 출생, 고향이 부산 쪽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처럼 안동, 네. 영남 이런 쪽에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대선 해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부산을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는 지역으로 탄탄한 지역적인 기반을 부산에서 만드는 게 다음번 대선에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민주당은 호남에 당원들이 많네.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사지 않고는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가 없네. 네. 그러면 지금 내가 호남에 출마해서 그냥 몇 년 동안 호남 당원들 마음에 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호남을 내 지역적인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애초에 합당 전에는 호남 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내가 그 수도권이 조금 어려운 지역에 나와가지고 수도권, 중부권, 이 수도권 민심 그걸 내가 대변하는 나 스타일도 뭐 수도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강남 나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수도권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는다. 어느 것이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서는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도 국힘이 당선될 일은 없으니 지민비주의 기조도 뭐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욕은 먹지 않겠다. 국힘 제로를 이번에 지방선거에 기치로 걸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호남을 선택한 거는 여기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도 있고 민주당하고 붙어도 별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굳이 호남으로 출마를 해야 되나? 저는 만약에 부산 출마가 더 유력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더 전재수 자리 네. 부산 북갑에 출마를 하는 거야. 네. 그럼 거기에서 국힘에서 나오고 무소속으로 한동훈까지 출마하는 거야. 그럼 3파전. 갑자기 갑툭튀 한동훈. 네. 한동훈 나오고 부산에 관심이 많아요. 한동훈 아, 대표는. 그래요? 그럼요. 부산을 제2의 자기의 정치적 고향, 지역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정치적 고향으로 좀 만들고 이 TK나 그래요? PK를 그런 관심이 있는데 네. 뭐 TK 쪽을 뚫어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원래 애초에 관심은 부산에 애정이 많아서 이쪽을 정치적 부산, 근거를 맞아. 삼으려고 했어요. 야구도 있었죠. 야구 롯데 네. 자이언츠 봉다리 쓰고 막 이런 것도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재밌어지지. 조국이랑 와. 뭐 국힘이랑 네. 한동훈이랑 3파전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오면은.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100% 무소속이죠. 공천을 어떻게 받아 한동훈이 쫓겨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장동혁이 공연이네요. 단식의 후유증으로 네.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한동훈과 손을 잡아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아, 후유증으로. 후유증으로. 이렇게요. 가능성 알겠습니다. 없어요? 글쎄요. 대답을 하라고. 장동혁한테 물어보시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왠지 여기서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아, 근데 혹시 뭐, 물론 조국혁신당은 오고 싶어 한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뭔가 장애 요인? 저는 합당 안 되는? 지금 상황은 조금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결국은 합당할 거라고 봐요. 네.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마음 먹어가지고 지금 안 된 게 1인 1표제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예. 대표가 이런 식까지 얘기했는데 설마. 뭐 검찰개혁, 검찰청 되겠냐? 폐지도 심지어 추석 전에 그러니까 저기에 귀성길에 라디오에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네. 그것도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게 저는 완벽하게 독자 플레이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만은 저는 이거 결국은 대의 명분에서는 앞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힘 압살 하려면은 네. 범민주진보 진영이 다 하나로 돼야 된다라는 거가 설득이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당원들도 결정적인 그러고.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정청래 대표가 내일 아침에 네. 뉴스공장에 나와서 네. 김어준 씨에게 네.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라고요? 아니 나 지금 뭐 당내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재명 정권 선거, 지방선거 승리 가장 기본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내 본뜻을, 진심을 몰라준다. 네. 이거 우리 공장장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거기서 막 합당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변수예요? 권리당원들 네. 당원 투표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원 주권주의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김어준 씨가 편 들어주면은 네. 거기에 또 많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내일 아침 무조건 뉴스공장에 나간다. 그래요? 다음 한번 내일 확인해보고 확인해 다음 보시죠. 주에 네.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채점을 해서 말씀해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안 나갔으면 이 얘기 듣고 안 나갑니다. 네, 그걸로. 우리 공동포차 보고 안 나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